강영욱의 해명 영상으로 인하여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었던 상황이 피해 호소인들의 반박으로 인하여 다시 뜨거워지지는 않고 잠잠해졌는데요. 유력 언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강영욱에 대한 폭로를 했던 피해 호소인들이 무료 변론을 자처한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단순한 흠집내기에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박하는 내용에 증거는 없고 감성에 호소하는 말뿐인 반박이었습니다. 강영욱의 해명에 대한 피해 호소인들의 반박은 4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폭언 해명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강영욱은 자신은 벌레 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면서도 호되게 혼을 냈다거나 화를 낸 적은 있다며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호소인은 강영욱이 자신이 아닌 다른 훈련사에게 큰 소리로 20분 넘게 폭언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녹취를 가지고 있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트라우마를 여전히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피해 호소인에게 폭언을 한 것이 아닌 다른 훈련사에게 폭언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는데요. 피해 호소인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에게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훈련사에게 그것도 옆방에서 폭언을 한 것인데 왜 피해 호소인이 트라우마를 수년째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영화에도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고 욕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피해 호소인은 영화나 드라마도 못 보겠네 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불법으로 제3자끼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순간 처벌은 강영욱이 아닌 피해 호소인이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끼리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남자를 물어뜯는 그 카페에서나 통할 법한 반박이며 정상적인 일반인들에게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두 번째 반박은 메신저에서 사용한 남자 혐오 단어인 한남, 소추 사용에 대한 반박이었는데요. 강영욱의 배우자는 피해 호소인들이 사내 메신저에서 한남, 소추라는 남성 혐오 단어를 쓰면서 강영욱과 남직원 그리고 강영욱의 아들까지 조롱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호소인들은 남직원이 먼저 한남이라는 말을 했으며 자신들은 여기에 수긍했을 뿐 강영욱은 미워했지만 강영욱의 아들은 미워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강영욱의 아들 사진으로 추정되는 모자이크가 된 사진이 붙어있는 책상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사진이 붙어있는 책상의 사진이 강영욱의 아들을 조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들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이상 감성적인 접근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보이면서 반박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반박 역시 80만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를 헐뜯으며 즐기는 그 카페에서나 통할 법한 반박이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피해 호소인 본인 입으로 강영욱을 미워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피해 호소인들이 강영욱을 감성팔이 해가며 보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생각합니다. 강영욱을 미워하니까요. 메신저에서 남직원이 한남, 소추를 말했고 피해 호소인들은 동조만 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요? 이 부분은 피해 호소인들이 강영욱을 형사고소를 하면 메신저 내용이 자연적으로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때 강영욱 배우자의 말이 맞는지 피해 호소인들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반박은 강영욱의 임금 체불 해명에 대한 반박이었는데요. 강영욱은 임금을 체불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닌 사업자끼리의 계약이었으며 구두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도 사업자 간의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을 정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을 입금해 주었다 해명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영욱을 노동청에 신고해 퇴직금까지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호소인의 반박은 노동청의 조정기간 동안 강영욱이 호주 여행을 갔고 대질 전날에 입금을 해주었다 반박했습니다. 이번 반박에도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영욱 측은 법대로 지급을 했고 돈을 받았으면 끝 아닌가요? 이 역시 그들의 카페에서나 통할 만한 철저히 감정에 호소하는 반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CCTV 해명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강영욱은 사무실에 여러 가지 물품이 있고 외부 인원이나 강아지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물림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CCTV를 설치했고
직원들을 감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 호소인은 도난 방지 목적이라면 출고용 택배 박스를 쌓아두는 현관에 CCTV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정작 현관은 가짜이고 사무실에만 진짜 CCTV가 설치됐다라며 이 부분이 감시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일본 여행을 간 강영욱이 CCTV 한 곳이 나오지 않는다며 수리기사를 보냈기 때문에 강영욱이 사무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은 이게 정말 반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피해 호소인이 말한 내용 중에 솔직히 강영욱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강영욱과 강영욱 배우자의 부재 중에 장기간 동안 수십 회 이상 지속적으로 태도나 복장들을 지적하는 연락을 취했다는 통화 내역 수십 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차라리 강영욱을 걸고 넘어지고 싶었으면 CCTV 설치할 때 촬영 대상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영욱 측이 강행했고 우리는 끝까지 항의했지만 묵살당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직까지 망상 등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병원을 다니고 있다. 나에게 피해 보상을 해달라 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피해 호소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국민 여러분, 강영욱이 우리를 감시한 것만 같아요. 10kg나 빠졌어요. 강영욱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혼내주세요. 라며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론은 완전히 강영욱에게 넘어갔고 피해 호소인들이 진짜 증거를 들고 나와야지만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상황으로 봤을 때는 피해 호소인들이 본인들의 발등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료 변호사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강영욱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낼지 몹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심장이 뛰어서 그때 사진도에다 10kg가 빠졌거든요. 6개월 동안 다 봤다고 하고 계속해서 어제 나 그거 밤새 다 읽었다. 저희들은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6개월 동안 무슨 얘기를 했지? 저랑 저희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람 욕을 해서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그저께까지도 생각했어요. 그저께까지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저건 진짜 잘못된 거다. 왜 저거를 다 검열하냐. 대표님, 저희 이거 CCTV가 너무 현관에도 없고 왜 저희 모니터만 보고 있냐. 이거는 위법이다.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사가 정색하면서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냐. 법 얘기하면 내가 너네 다 근무 태만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가족 사이에서도 법 얘기 꺼내는 거 아닌데 CCTV 보고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 얼마나 사람이 날 보고 있구나.